드디어 마침내 챔피언십 라운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챔피언십 경기는 한국 기준으로는 임시공휴일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게 경기를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경기이죠.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들 간의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듀얼 스렛 쿼터백들의 맞대결인 이 경기, 제이든 다니엘스와 젤런 헐츠, 분명 발을 활용한 플레이가 이 경기에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어떤 팀이 더 좋은 오펜스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느냐, 더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분명 비슷한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팀이지만 분명 결과물들은 현재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어떠한 팀들이 이 달릴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어떤 경기를 이끌어낼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디비전 맞대결 시즌 세 번째 경기로서 지난 정규 시즌 이 두 팀은 1대1의 전적을 현재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정말 정규 시즌과는 아예 다른 무대이기도 하고, 뉴올리언 세인츠와 템파베이 벅스, 항상 세인츠가 정규 시즌에 잡다가 또 벅스가 톰 브래디를 이끌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업셋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러한 전적들이 항상 있던 것처럼 이 디비전 맞대결 그리고 시즌 세 번째 경기라는 요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 과연 제이든 다니엘스와 세쿠안 바클리 양 팀의 주축 선수들이 어떠한 활약을 펼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커맨더스의 오펜스와 그리고 이글스의 디펜스 쪽을 살펴보면,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사실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이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들을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디펜스를 상대로 하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경기 도중에 그런 투 포지션 차이 이상의 그런 리드 당하는 상황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이든 다니엘스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4쿼터 컴백을 이끌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오펜스를 현재 커맨더스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커맨더스의 입장에서 가장 관건인 점은 역시나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프레셔입니다. 젤런 카터를 필두로 한 이글스의 D라인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깊습니다. 이들은 물론 젤런 카터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이 거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LA 램스의 에런 도널드급의 활약을 펼쳐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펼쳐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놀란 스미스라든지 또는 스웨시라든지 조던 데이비스라든지 언제든지 제이든 다니엘스를 또 한 번 다른 방향에서 압박하고 색을 만들어내고 프레셔를 유발해내고 이럴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D라인에만 또 강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잭 버니라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라인베커를 보유하기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데리우스 슬레이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는 정말 이 선수가 최근 2년 정도 이 정규 시즌 무대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 슬레이가 부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엘리트 코너백과 또 턴오버를 언제든지 유발할 수 있는 세이프티, 이글스의 디펜스는 현재 굉장히 미친 상태예요. 커맨더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퀵 패싱 게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빅판지오 코치를 상대로 한 이 버블 스크린 RPO, 이러한 플레이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야 할 텐데, 문제는 정규 시즌 이들의 버블 스크린 패스 굉장히 잘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이글스의 코너백이나 이글스의 세이프티들의 태클링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 커맨더스 입장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방향 쪽으로 이들이 전진해야 하고, 저는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더욱더 이 책임감이 실릴 것 같습니다. 먼저 젤런 카터를 막는 방법에 있어서 램스도 그렇고 커맨더스도 그렇고 이들은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사실 믿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단순히 더블팀, 트리플팀, 에런 도널드를 상대했을 때
이 오펜스 입장에서 에런 도널드 어떻게 막지? 막 더블팀 트리플팀 그냥 대충 붙여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은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탈이 날 것을 걱정해야겠죠. 커맨더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들이 젤런 카터를 향한 이 트랩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라이트 가드인 샘 코스미를 현재 잃었어요. 부상으로 경기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가뜩이나 젤런 카터는 라이트 가드와 센터 사이에서 이 플레이를 펼치길 원하는 타입의 선수이고, 과연 주전 라이트 가드 없이 이들이 젤런 카터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 굉장히 많은 트랩 플레이를 통해서 젤런 카터를 막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랩 플레이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라인베커 잭 버니, 그 사이로 빠르게 이 패스러시를 블리츠를 감행해가지고 제이든 다니엘스의 앞면에서 이 프레셔를 강타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결국 젤런 카터라는 이 요소를, 어마어마한 몬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트랩 플레이가 이어질 것이고, 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MT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커맨더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스프레드 포메이션, MT 포메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글스의 디펜스가 로테이팅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들을 이 블리츠나 어떠한 상황에서의 커버리지를 확실하게 이 프리스냅 상황에서 노출시키게 만들고, 또한 MT 포메이션에서는 쿼터백은 반드시 빠른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퀵 패싱 멘탈리티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포메이션인데, 당연히 제이든 다니엘스는 어차피 디펜시브 라인 그리고 젤런 카터를 앞두고 퀵 패싱 게임을 선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의 리시버들에게 넓은 이 오픈 필드를 유발하고, 본인들에게 있어서 안 된다면 스크램블을 통한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그런 러싱 능력을 활용한 그러한 야드 전진을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MT 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글스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빅 판지오 코치는 리그 최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라고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코치는 디펜스의 빌딩, 디펜스 설계, 그리고 디펜스 스킴, 디펜스 빅투이 게임 베이스 플레이콜까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에요. 아마도 지난 정규 시즌 경기에서처럼 굉장히 많은 이 파이어 존 블리츠를 통해서 커맨더스의 오라인을 좀 더 부수는 타입의 플레이를 펼쳐내면서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퀵 패싱 게임을 유발하고, 이 제이든 다니엘스가 블리츠가 다가오네, 프레셔가 다가오네, 제대로 된 패스를 던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후방에는 좀 더 안전하게 이 존 커버리지를 펼쳐내면서 이들의 이 공격 기회를 서서히 제어하는 그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수적인 접근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들의 이러한 디펜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오케이, 우리는 뭘 해도 된다, 우리는 완벽한 태클링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 뛰어난 포맨 러쉬를 보여줄 수 있고, 너네 팀의 오펜스 아무거나 해,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접근을 한다면 커맨더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템포 게임이 될 것이에요. 이들은 노허들, 정말 업템포 오펜스를 통해서 이글스의 디펜스가 로테이팅 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고, 이글스의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바닥날 것을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퀵 패싱 게임, 그리고 이 제이든 다니엘스의 다운힐 쿼터백 러싱 게임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들은 경기를 끌고 나가고 많은 드라이브를 지속시키길 원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 입장에서도 저는 좀 더 이번 경기에서 빅 판지오 코치가 다른 방법을, 히든 카드를 분명히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LA 램스와의 경기나 이러한 모습들처럼 순식간에 제로 블리츠를 계속해서 퍼스트 다운 상황부터 사용한다든지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커맨더스의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의 대부분은 MT 포메이션, 그리고 업템포 오펜스, 퀵 패싱 게임,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그런 프레셔를 최대한 따돌리는 전략을 사용하되 본인들이 유발할 수 있는 빅 플레이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들은 테리 맥러닌이라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를 가지고 있어요. 테리 맥러닌 굉장히 뛰어난 딥볼 캐쳐이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야드 애프터 캐쳐이기도 하죠. 이 선수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디아미 브라운, 딥 패싱 게임, 크로싱 라우트, 포스트 라우트,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제이든 다니엘스와 현재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매번 현재 빅 플레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한 한 방의 플레이를 통해서 커맨더스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이든 다니엘스의 스크램블 능력, 이런 부분을 과연 이글스가 현재 나코비 딘이라는 또 다른 라인베커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제이든 다니엘스의 발을 정규 시즌 이상으로 잘 막을 수 있을지, 커맨더스는 분명 이러한 부분들을 잘 노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정규 시즌처럼 커맨더스 오펜스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제이든 다니엘스의 능력을 토대로 드라이브를 전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 다운 갱신하고 썰드 다운 갱신하고, 하지만 결국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정규 시즌 두 번째 매치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터치다운은 무조건 빅플레이와 함께 연결이 되었습니다. 30야드짜리 빅패스, 제이든 다니엘스의 스크램블을 통해서 한 방에 전진하고 또 한 방에 패스를 통해서 전진하고 터치다운을 만들고, 이처럼 커맨더스의 입장에서는 5번, 6번의 플레이로 터치다운을 만들고, 반면 이글스의 오펜스에게는 많은 플레이, 10번, 15번의 플레이를 유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이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득점의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드라이브의 기회가 생기니까, 그러한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커맨더스에게 현재 기대되는 게임 플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 쪽 그리고 커맨더스의 디펜스 쪽을 살펴보면, 먼저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수 저번 경기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부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클리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은 젤런 헐츠도 현재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이 젤런 헐츠에 대한 비판을 했듯이, 이 선수는 현재 본인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상황에서 썰드 다운인지 퍼스트 다운 상황인지, 내가 상대 레드존인지 아니면 필드의 중앙인지, 아니면 내가 우리 팀의 엔드존인지 세이프티를 당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냥 나는 오케이, 그냥 패스 받고 패스 던지고 긴 시간 동안 나는 디펜스를 분해할 시간이 필요해. 우리 팀의 오펜시브 라인 뛰어나니까 나 지켜줄 거야. 내가 못해도 세쿠안 바클리가 다 해줄 거야. 이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젤런 헐츠의 상태에 따라서 이글스의 오펜스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젤런 헐츠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저번 경기처럼 말도 안 되는 턴오버와 섹들을 아마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헐츠의 입장에서, 이 이글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젤런 헐츠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수가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경기를 짜와야 돼요. 야, 젤런 헐츠, 너는 너 스스로 이 디펜스를 보고 분해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고,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너는 필요 없다. 어차피 못하잖아. 그냥 존 리드 플레이하고 상대 박스 비우면은 세컨 바클리에게 공 주고, 상대가 박스 가득 채우면 그냥 AJ 브라운이나 디반테 스미스에게 공 던지고 리드 플레이, 스크린 RPO 이런 것들 그냥 하면서 그냥 굉장히 쉽게 너의 디시전 메이킹을 내려라 라는 식으로 이들의 오펜스가 전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글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전진을 하기만 해도 분명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커맨더스의 디펜스와 이글스의 오펜스 탤런트의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 만만치 않습니다. 단테 파울러 주니어 저번 램스와의 경기에서, 램스가 아니라 이제 라이온스와의 경기에서 라이온스의 이 막강한 오펜시브 라인을 완전 쳐부수는데 성공을 했고요. 존 알렌은 갈비뼈 나갔는데 경기에 다시 돌아와서 쿼터백 프레셔 계속해서 만들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그런 터프함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이글스 입장에서 레인 존슨이나 메카이 벡튼이나 특히 이 라이트 쪽의 그런 패스 프로텍션이 어느 정도 이름값에 비해 불안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 이번에 이글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글스라는 팀은 단순 오라인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러닝백, 러싱 게임, 세쿠안 바클리, 리그 최고의 러닝백, MVP 후보 이러한 선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아무리 현재 플레이를 잘 펼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가진 발을 활용한 플레이라는 그러한 요소들, 즉 이글스 오펜스의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과연 이 제러드 거프라는 그 허수아비 같은 쿼터백, 이 포켓 안에서 정말 항상 언제든지 포켓 안에 머물러 있고 이 플레이를 익스텐드 하는데 능하지 못한 타입의 쿼터백을 상대하는 것과 이글스의 오펜스를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본인들의 플레이 또한 달라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 분명 개개인의 매치업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클리 또한 견제해야 되고, 또 젤런 헐츠의 발 또한 견제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이글스의 오펜스가 그래도 저번 이 라이온스의 오라인처럼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커맨더스의 디펜스, 특히 이들의 라인베커 프랭크 루브와 바비 와그너, 이들은 다운힐 라인베커예요. 즉 갭을 빨리 쫓고 막고 러닝백을 굉장히 피지컬하게 막아내는데 우선시하고 블리츠를 선호하고 이러한 타입의 라인베커예요. 이들은 커버리지에 능하지 않고요. 이들은 미스 디렉션 스타프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힘들어하는 라인베커들입니다. 바비 와그너의 경우에는 현재 그냥 필드 중앙에 서 있기만 하지 사실상 움직이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글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물론 세쿠안 바클리에게 어느 정도 그런 이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향해지고, 그러해서 바클리가 막 본인의 그런 활약을 못 만들고 빅플레이 못 만들고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커맨더스의 라인베커들의 그런 한계와 이들이 선호하는 타입의 플레이를 생각해서 오히려 RPO 상황에서의 플레이 그 패스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젤런 헐츠가 그러한 본인만의 리듬을 빨리 찾고 계속해서 바클리에게 공 주고 RPO 패스, 또 그런 상황에서 존 리드 플레이, 본인이 또 달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만 있다면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스킴적으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커맨더스의 디펜스 저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빅플레이 잘 허용해요. 많은 야드를 내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턴오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글스의 오펜스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본인들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겠죠. 이글스의 오펜스는 분명 리시버들의 정교한 그러한 퀵 패싱 타이밍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젤런 헐츠가 게임 매니저로서 썰드다운 본인의 발로서 갱신하고 퀵 패싱 게임 또 뿌리고 스크린 패스 뿌리고 이러한 식으로 10번 15번 이러한 식으로 이 플레이를 전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방에 빅플레이를 만들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라이브당 플레이가 길어지는 경기에서 이글스는 분명 현재 실수를 할 것 같은 팀이에요. 젤런 헐츠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러한 긴 플레이 동안 우리는 분명 단 한 번의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만 기회를 잡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 올 것이고, 선수들이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글스라는 팀의 오펜스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를 보면서 분명 바클리와 이들의 선수들, 오펜시브 라인이나 이들의 리시버들 정말 믿음직스럽고 정말 뛰어나요. 그렇지만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현재 퍼포먼스는 현재 챔피언십 무대에 있는 선수들 중 가장 떨어지는 쿼터백이다. 아니,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 전체에서 가장 못하는 쿼터백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젤런 헐츠가 이 본인의 현재 부진한 모습을 떨쳐내고 이 현재 부족한 커맨더스의 디펜스, 한 방향으로서의 플레이밖에 펼쳐내지 못하는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의 키포인트, 이글스의 슬로우 스타팅,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글스가 또 한번 전반전에 죽쓰고 또 젤런 헐츠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한다면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드골이라도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면서
우리가 경기의 템포와 그런 리듬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내고 이글스의 디펜스를 지치게 만들고 후반전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후반전에 우리는 전반전만 잘 넘기면 오케이, 지친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제이든 다니엘스 계속해서 터치다운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식의 이 경기 플랜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두 팀의 키커, 현재 뭐 제이크 엘리엇과 그 커맨더스의 키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 키커들을 현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이 경기에서도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고포릿을 계속해서 할 것 같고요. 이글스 또한 이 본인들의 가장 큰 무기, 뭐 투시 푸시, 이 폴스 다운 상황에서 서드 앤 숄츠 상황에서 이글스는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고포릿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고포릿을 단 한 번 이 디펜스의 스탑으로 해내느냐, 그 차이가 결국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팀은 디비전 라이벌이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두 팀 팬분들 서로 정말 싫어할 것 같고 이 경기에서 패한다면 극복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젤런 헐츠의 부상. 과연 어느 정도 저는 부상이라는 요소를 생각하진 않으려 하는데 그만큼 만약에 젤런 헐츠가 또 부상을 당하고 경기에 진다 그러면 또 젤런 헐츠가 부상이라 못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두 팀 이 챔피언십 매치업으로 향할 팀을 꼽자면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제 솔직히 가슴은 워싱턴 커맨더스를 꼽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꼽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맨더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저는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만큼 이글스의 패싱 오펜스가 워낙 좋지 않고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는 결국 쿼터백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과연 클러치 상황 속에서 쿼터백 스스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전력적으로. 워싱턴 커맨더스, 제이든 다니엘스 루키 쿼터백이지만 그 모든 능력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이든 다니엘스의 루키 시즌은 단순히 NFL이라는 종목을 떠나서 마이클 조던 또는 매직 존슨, 루키 시즌의 파이널 MVP를 들었던 매직 존슨의 그 루키 시즌보다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제이든 다니엘스는 역대급 선수이고 역대 최고의 루키 시즌을 선보이고 있고 이 선수 한 명 때문에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프랜차이즈는 정말 로또를 맞은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과 행복의 길이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제이든 다니엘스의 퍼포먼스를 저는 기대하고요. 이 선수가 이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이글스의 전력이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리고 커맨더스의 디펜스 쪽을 공략할 수가 없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공략 못한다면 이글스는 정말 바보 천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글스 쪽에서의 공격 옵션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수준이 높습니다. 젤런 헐츠가 이 경기를 스스로 망치지 않는 이상 저는 이글스가 그래도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점수차는 21대 27입니다. 저는 이글스의 NFC 우승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경기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아마 이 경기를 사실상 슈퍼볼 우승 슈퍼볼 무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 팀 간의 경기 너무나도 치열할 것이고 이 조시 알렌과 패트릭 마홈스, 아마 페이튼 매닝과 톰 브래디, 아마 그 시절의 이 리마인드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이 조시 알렌과 패트릭 마홈스, 정말 이 두 명의 쿼터백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정규 시즌에는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칩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팀 간의 전적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빌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우승을 노리는 간절함이 있고요. 칩스 입장에서는 3핏을 노리는 어느 정도의 포부 그리고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이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먼저 빌스의 오펜스와 칩스의 디펜스 쪽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빌스의 오펜스, 현재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진짜 단순히 슈퍼맨, 플레이메이커, 슈퍼플레이어 이런
호칭을 떠나서 진정 게임 마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뭐 예전처럼 터치다운에 많이 만들어내고 본인 혼자서 막 뭐든 하려 하고 슈퍼 플레이를 매 플레이마다 펼치기를 원하고 이런 타입의 쿼터백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쿼터백은 경기를 조율할 줄 알고 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플레이를 펼쳐내는지를 정확히 이제 알고 있는 쿼터백이에요. 오케이, 경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나에게 요구되는 플레이는 분명 이러할 것이고 나는 이 정도의 수준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인지 능력이 현재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게임 마스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무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 팀의 런 게임 좋으니까 우리 팀의 디펜스 확실히 믿을만 하고 이 상대의 오펜스를 잡아둘 수 있는 타입의 이 경기를 펼칠 수 있다면 오케이, 우리 쪽도 한 요 정도만 하면 된다 라는 식의 이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이 선수는 또 프리스냅 상황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이 정확하게 상대 디펜스를 해부하고 그에 따라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릴 수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는 공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매번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예요. 빌스의 오펜스는 분명 굉장히 뛰어난 오펜스 웨폰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스테판 딕스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가진 리시버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공이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 조시 알렌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 디펜스를 해부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 좋은 패스들을 매번 던져내고 있습니다. 칩스의 이 디펜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 매치업에서도 칩스는 이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상대로 또 빌스의 오펜스 웨폰진을 상대로 어느 정도 분명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블리츠를 하고 맨 커버리지를 해서 오케이, 빌스의 웨폰들 분명히 잘 부숴내고 압도하고, 그리고 조시 알렌이랑 쿼터백에게 직접적인 프레셔를 유발해서 이 선수가 실수를 저지르게 기다리자 라고 했던 게 칩스의 디펜스의 게임 플랜이었어요, 정규 시즌. 그렇지만 버팔로 빌스 굉장히 쉽게 이 맨 커버리지 비럴 컨셉을 사용해가지고 메쉬 컨셉, 딥 크로스 컨셉 또는 디펜스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블, 스크린, RPO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짧게 다운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꼭 20야드, 30야드의 전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7야드, 8야드, 9야드 이러한 식으로 조금씩 드라이브를 전진하고, 그렇게 드라이브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칩스는 분명히 너네 플레이 많이 하면은 실수하잖아, 조시 알렌 너 턴오버 머신이잖아, 펌블이든지 인터셉션이든지 해. 하지만 지금의 조시 알렌은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는 선수예요. 아무리 플레이 이 드라이브가 길어지더라도 조시 알렌은 찬찬히 오히려 시간을 더 뺏어 먹으면서 타임 오브 포지션을 계속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그 드라이브를 득점으로 연결해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마 칩스의 디펜스도 단순히 이러한 전략으로 이 빌스의 오펜스를 대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타입의 전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조시 알렌의 이 프리스냅 상황에서의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포스트 스냅에서의 변장된 커버리지를 활용하고 조시 알렌의 디시전 메이킹을 느리게 만들고, 이들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퀵 패션 게임, 높은 컴플리션 퍼센티지에 근거하는 굉장히 이 활성화된 그들의 패션 게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머뭇거리게 만들고 그들의 패스 성공률을 정화시키고, 이 조시 알렌이라는 선수가 계속 던지는 스트라이크 조시 알렌의 리듬을 방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칩스 디펜스에게 현재 요구되는 게임 플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스페그 코치라면 디펜시브 라인들의 프레셔 전략을 통해서 이를 어느 정도 좀 실현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빌스의 오라인을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들의 양 태클은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아직 불안한 요소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칩스는 인테리어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 디펜스 프레셔를 유발할 수 있는 타입의 팀이에요. 크리스 존스, 이 선수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만 있으면 굉장히 뛰어난 디펜시브 태클이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각종 스턴트 플레이, 조지 칼라프티스를 스턴트를 통해서
막 가드와의 그런 매치업에 활용하고 이런 모습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빌스가 과연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들을 잘 막아줄 수 있을지, 만약 칩스의 D라인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막지 못하고 프레셔를 허용한다면 조시 알렌의 그런 앞면으로 이 수비수들이 강타되었을 때 과연 조시 알렌이 스텝업 해내고 막 스크램블하고 플레이 연장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쉽지 않을 때 과연 빌스의 오펜스는 어떠한 답을 내줄 수 있을까? 이 경기의 그런 이 요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빌스 입장에서는 저는 좀 더 이 런 게임을 위주로 이 칩스의 그러한 패스러시나 이런 패싱 디펜스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원하는 타입의 경기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빌스 입장에서 저는 뭐 6명의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 언더센터 기반의 러닝백을 통한 전진, 짧게 전진, 이러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게임 플랜으로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칩스의 오펜스와 빌스의 디펜스의 경우, 사실 칩스의 오펜스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길을 찾아내긴 합니다. 패트릭 마홈스가. 이들은 분명 양 태클의 문제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뭐 정규 시즌 내내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조 튜니가 레프트 태클을 현재 알바를 뛰고 있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올프로급 레프트 가드예요. 그러나 레프트 태클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레프트 태클을 간 거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효율적이진 않다 이거죠. 분명 리그 최고의 넘버원 레프트 가드의 역할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가 레프트 태클에서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로 전략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조 튜니는 뭐 윌 앤더슨에게 그냥 프리색을 유발하기도 했고, 뭐 프레셔 허용하는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매 경기에 허용을 하고 있고, 조 튜니가 빠진 이 레프트 가드 자리 또한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처럼 그나마 레프트 태클만 문제였는데 이제는 레프트 태클과 레프트 가드 둘 다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분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팔로 빌스의 경우 이들은 굉장히 뎁스가 깊은 디펜시브 라인들을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주전 선수들의 프레셔 유발 능력만큼은 저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름값이 거의 다 지난 본 밀러의 경우에도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만큼은 빅플레이를 만들어줄 수 있고, 뭐 AJ 에펜에서나 또 다른 뭐 그레고리 루소나 이들의 주전 디펜시브 라인맨들의 그런 능력은 분명 만만치 않고, 과연 칩스의 오펜스가 이 양 태클의 문제, 거기에 더해서 레프트 가드의 문제까지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패트릭 마홈스가 안정적으로 본인의 패싱 게임을 펼칠 수 있을지, 본인의 패싱 리듬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스의 디펜스, 오케이, 우리는 저번 경기처럼 굉장히 많은 맨 커버리지와 블리츠를 사용할 수 있는 팀이고, 맨 밀라노라는 라인베커를 활용해서 뭐 블리츠 또는 쿼터백 스파이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활용해가지고 너네 팀의 오펜스, 너네 팀의 쿼터백을 충분히 압박해낼 수 있다. 패트릭 마홈스, 너 또 막 엉성하게 스크램블하고 막 플레이를 갱신하고 이런 모습 보일 거야. 하지만 우리 팀의 라인베커 자신감 있게 그냥 한 명 스파이 붙여내고 패트릭 마홈스를 포켓 안에 가두는 타입의 그러한 테크닉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빌스의 디펜스가 안전하게 이 드라이브를 끝마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과연 칩스를 상대로 보일 것이냐가 더욱더 관건인 것 같아요. 션 맥더머트 감독은 항상 칩스라는 팀을 상대로는 쥐약의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쥐약. 그 이유는 뭐 본인 스스로 무언가 떨쳐내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의 이 라이벌 팀이자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되는 칩스와 이 마홈스를 상대로.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떨쳐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공격적인 운영, 좀 더 과감한 플레이 콜. 우리가 이 경기 도중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순간이 필요했을 때 과연 그것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느냐. 션 맥더머트 감독이 디펜스의 게임 플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더 이상 보수적인 모습의 빌스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주도하는 타입의 경기를 가져와야 하지, 칩스와 마홈스에게 끌려가는 타입의 경기를 펼친다면 저는 빌스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칩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클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한번 카림 헌트 뭐 이들의 러닝백을 활용한 런더볼을 추가할 것이고요. 또 뭐 2명이나 3명의 타이트 엔드를 활용해서 타이트 스플릿 박스를 굉장히 무겁게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러싱을 막 쑤셔 넣고 뭐 3야드 4야드 전진하면 오케이, 뭐 세컨드 다운 또 한번 전진 짧은 패스로 전진하고 서드 다운 오케이, 또 막 각종 막 풀백을 활용한 숏 플레이나 또는 패트릭 마홈스의 스크램블로 또 갱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예상 가능하지만 칩스와 마홈스는 막기가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만약 빌스의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자비의 월드라는 이 루키 리시버의 그런 맨 커버리지에서의 1대1 찬스 능력, 이러한 것들을 마홈스가 찾아낸다면 빌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썰드다운의 거의 귀재들이죠. 뭐 패트릭 마홈스는 쿼터백 스닉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썰드다운을 잘 갱신합니다. 본인의 발로써 막 엉성하게 스크램블 하는데 그게 결국 아무도 못 막아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썰드다운 상황에서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가진 피지컬, 이 선수를 썰드다운에서 누가 과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두 팀 모두 썰드다운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 한 팀이라든지 썰드다운의 그런 컨버전율이 낮게 된다면, 상대팀의 디펜스가 더 잘 막는다면 분명 경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한 경기, 저번 주 버팔로 빌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간의 경기처럼 턴오버가 결국 핵심입니다. 두 팀 쿼터백 모두 엘리트예요. 두 팀 쿼터백 모두 클러치 상황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최후의 승자를 본인들로 컴백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만큼 클러치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팀이 턴오버를 저지르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경기 초반에 턴오버가 나와서 그 팀이 경기를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팀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칩스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죠. 해리슨 버커는 타일러 베스보다 훨씬 더 좋은 키커입니다. 빌스는 이 타일러 베스라는 키커가 단순 이 경기를 떠나서 슈퍼볼에서도 분명 발목을 잡을 것이에요. 반면 칩스의 경우 안정적이고 슈퍼볼 우승 트로피가 현재 몇 개나 있는 해리스 버커를 믿고 좀 더 안전하게 킥을 찰 수 있겠죠. 이러한 키커들의 차이는 결국 1점이다 하지만 그 1점의 스노우볼이 경기 후반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 키커의 싸움에서 과연 이 빌스가 깜짝 활약을 선보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빌스의 감독 션 맥더머, 이 감독이 쪼이지 않아야 합니다. 칩스를 상대로 항상 이 보수적이고 또 좀 너무나도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 앤디 리드 감독에게 발린 이 션 맥더머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만 빌스가 이 플레이오프 잔혹사를 떨쳐내고 칩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챔피언십, 이 AFC 챔피언이 될 팀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번에는 버팔로 빌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캔자스시티 칩스의 3픽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이 경기는 정말 한 끗 차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칩스는 어떻게 해서든 이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고요. 패트릭 마홈스는 어떻게 해서든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트래비스 켈시 분명 어떻게 해서든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타이트 엔드예요. 그만큼 대단한 모습들을 기대하고요. 또 칩스의 디펜스, 스패그 코치의 정말 변화무쌍한 디펜스, 그리고 이 윅투윅 게임 플랜, 정말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이 게임 플랜은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게임 플랜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버팔로 빌스, 그리고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보여주고 있는 풋볼은 지난 몇 년 동안 빌스가 항상 칩스에게 졌던 그러한 모습들의 경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팀은 정말 승리하기 위한 타입의 풋볼을 펼쳐내고 있고요. 그러한 달라진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빌스가 이번에는 칩스와 마홈스를 꺾고
슈퍼볼을 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이 모습은 2006년 이 페이튼 매닝이 톰 브레디를 꺾고 슈퍼볼로 향하면서 첫 번째 우승을 드러냈던 것처럼 조시 알렌 또한 이 우리 시대 매닝과 브레디의 구도처럼 이번에만큼은 이 패트릭 마홈스를 꺾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챔피언십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